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영의 조지아 부동산 리포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입장이 바꿔서 맨날 우리 그 이상무가 간다해서 저를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이상무님을 제가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조금 심각한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뭐 네. 어떤 심각한 걸 또 하시려고? 여태까지는 맨날 이렇게 집만 보고, 네. 이제, 이상무님이 이제 저를, 이제 집을 제가 이상무님을 보여드리는 식으로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집을 보려고 해도 사실 집들도 없지만, 어쨌든 이 시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서 조지아 부동산 리포트 시간에 여러 이슈를 가지고 네.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일단은 지금 완전히 크레이지 셀러스 마켓이 그 아주 고조가 치닫고 있잖아요. 아주 하늘 끝까지 올라갈 것처럼 요새 집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안 궁금하셨어요? 요새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까지 집값이 올라갔는데 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냐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집을 살려고 하다가 네, 포기하는 사람들, 네, 미루는 사람들, 네, 또 그냥 렌트나 들어가자. 네. 렌트하우스. 근데 또 렌트하우스 또 찾으니까 그것도 또 만만치 않아.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렌트 마켓도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되냐면 올해 3월 달에 저희 손님이 집을 클로징을 하시기 전에 테넌트가 이제 커밍에 있는 작은 타운하우스인데 한 2,00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건데, 네. 클로징 하시기 전에 테넌트를 너무 퀄리파이드 잘 돼 있는 좋은 테넌트를 구해드려서 손님이 되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타주로 잡 때문에 이동을 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얼리 터미네이션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얼리 터미네이션 했으니까 얼리 터미네이션 피도 받아들이고 손님은 손해보실 건 하나도 없었지만, 놀라운 건 3개월 사이에 2,000불이었던 렌트비를 요새 렌트 마켓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2,400불에 올렸는데, 하루 만에 스크래디 800점 이상 되는 분들이 4분이나 어플라이를 하셔서 하루 만에 2,400불에 렌트를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호시톤에 있는 손님 한 분은 처음에는 이제 그쪽에 호시톤 쪽에 렌트 프로퍼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2,500불에도 렌트가 네. 나가겠느냐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손님의 그 최대한의 렌트 수익성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2,700불로 한번 또 올려봤어요. 아, 근데 보이민이 여기 있었네. 하루 만에 네. 크레딧 825점 손님이 로컬에 있는 분이 집을 파시고 이사를 오신 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요새 또 느끼는 거는, 이 셀러 마켓의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한 푼도 안 깎아주고 최상의 조건으로 집을 판 다음에 렌터로 들어가시는 셀러분들도 많아요 요새. 오. 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는 네. 주식 투자처럼 이게 업앤다운 가장 피크였을 때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약간의 투기심을 발휘하시는 셀러분들도 그러면은 있으세요. 갈 데가 있어요? 렌터로 이제 그만큼 그 전에 렌트를 구해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파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마켓 전체 렌트 시장의 동향으로 다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회사 그 에이전트 분들하고 또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세입자들, 그리고 또 제가 렌트 프로퍼리를 관리를 많이 하니까 네. 세입자들 동향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제 렌트 값들이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타주에서 조지아로 인구 유입이 너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대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았었던 이유들이 사실은 직장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붙어서 산 거거든요. 뉴욕에는 네, 그렇죠. 내 집을 가져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티네이저들이 자기 방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던 얘기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오신 분 들으면. 근데 이제 거기는 렌트 시장, 렌트도 비싸고 집 사는 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직장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자 이제 발이 있는 인간이 못 갈 때는 없어졌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시스템들이 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놀고 집에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다 보니까
인컴만 스테이블하면 그 리빙 코스트가 작은 동네를 찾아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게 대세일 것 같아요 앞으로. 또 하나 그 렌트 프로퍼티 들어오신 분이 오하이오 같은 데서 집을 한 7, 80만 불짜리를 팔고 네. 두 부부가 다 IT에 종사를 하니까 집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집을 팔고 눈을 더 이상 치우고 싶지 않대요. 오하이오나 시카고나 뉴욕이나. 근데 조지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날씨도 마일드해서 네. 여자분들이 모피 입으면서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안 춥잖아요, 많이. 네. 그리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도 인컴도 스테이블하고 이쪽에도 그리고 IT 종사하는 그런 IT 쪽으로 잡이 굉장히 크리에이시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인구들이 많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아 인구 사람들을 수용하기도 바쁜 이 집이 타주 사람들 받아들이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요새. 그래서 조지아의 렌트 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데다가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그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그 사모펀드 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가 얼마 전에 그 홈 파트너 오브 아메리카라고 그래갖고 네. 그 하나의 임대 회사예요. 렌트 임대 회사를 60억 불에 매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임대 산업이 그만큼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 큰 손들이 이제 움직여서 임대 회사들을 사고 실제로 임대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이 과열된다는 것 자체가 퍼스트 홈 바이어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손들 투자자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 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조지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가 있잖아요. 네, 타주에서 사람들 막 몰려들죠. 네. 그리고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재, 나무 같은 것도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이 집값이 그럼 계속 오르겠네요 지금. 다른 주가 안정세가 된다 하더라도 네. 조지아는 계속 한 2, 3년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 달린 인간의 유동성으로 인하여 네. 싼데 좋은데 찾아서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쉬워졌잖아요. 하다못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같은 데도 실제적으로 참가를 하셔도 되지만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존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설교를 전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일종의 이제 시스템이 뭔가 지금 통합이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의 소견으로는. 그런데 이런 시스템적으로 모든 게 편해지다 보니까 조지아로 와서 사나 뉴욕에서 비싼 그 생활비를 내면서 사나 차이가 너무 많이 커지다 보니까 조지아로 지금 대부분의 요새 그 구매되는 것들 트랜잭션 그 스토리를 보면은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요새 같으면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그 투자자들하고 퍼스트 홈바이어들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 투자자들보다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참 우리 에이전트 분들이 어떤 경우는 이거 딜은요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번, 7번씩 오퍼를 넣었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바이어를 위해서 내가 애써서 해드릴 만한 바이어인가? 예를 들어서 융자가 확실하게 나올 분인가? 네. 융자도 안 나오시는 분들에서 6번, 7번 헌신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다 시간이 돈이고 그런데 네. 그런데다 이제 투자용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작할 때 임산부를 모시고 집을 보여줬던 에이전트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임산부가 집을 너무너무 찾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트가 울더라고요. 제가 제 인맥을 총동원을 해서 아는 빌더한테 얘기를 해서 새 집을 네. 사셔서 클로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애가 얼마 전에 돌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클로징을 하셔서 얼마 전에 돌이라는 거 1년 동안 이제 이게 이런 주택 공급 문제가 그걸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이라고 그러니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투자용 그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소중한 바이어지만 어떻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퍼스트 홈바이어들 위해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조건 자체가 네.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다 근데 투자자들은 캐시로 하시니까 네. 솔직히 일하기는 쉬운데 퍼스트 홈바이어들은 좀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힘들죠. 솔직히 그 첫 집 마련을 하면은 이제 뭐지 중간층 보면 이제 한 40만 불, 네. 30만 불 네. 이제 그때 집들을 많이 찾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새 집도- 그런 집들이 투자자들이랑 부딪히기가 너무 좋은 네. 가격대죠. 근데 또 새 집 찾기도 요새 좀 힘들고 네. 근데 좀 막 밀리언짜리 막 네. 그런 거 럭셔리 홈들. 그런 거는 어때요?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럭셔리 홈들도 네. 그 수요자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럭셔리 홈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130만 불에 살 것들을 지금은 150만 불까지 사셔도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또 그게 퀄리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물론 이자율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럭셔리 하우스를 사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그 집값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어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대신 물론 3, 40만 불 때는 보통 하루 만에 오퍼가 10개 뭐 20개 들어오는데 럭셔리 홈들은 그래도 뭐 하루에 뭐 한 두세 개 들어온다든지 네. 그래도 멀티플 오퍼 상황이긴 멀티플 오퍼 상황이에요. 그것도 또 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건 밑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내 집보다 훨씬 못했던 집들이 7, 80만 불에 팔리는데 옛날에 내 집이 70만 불, 80만 불이었던 집이 100만 불은 돼야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 집값은 상승을 하니까 옛날에 7, 80만 불에 경쟁했었던 집들이 지금은 100만 불대에서 경쟁을 하는 거지 수요가 없는 거는 아니니까요. 계속 그 매물 부족 현상은 어느 가격대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3, 40만 불대 투자용들하고 부딪히는 가격대가 아닌 데들은 그래도 좀 낮죠.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솔직히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죠? 네. 그렇지만 경력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 네, 경력. 몇 년 네. 몇 년 하셨다고? 지금 19년째 들어가죠. 그러면 그 집값 이제 좀 안정이 되려면은 한 얼마나 걸릴까요? 이 상황에서 모든 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변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가 올 줄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고 데이터를 보면은 더 사실은 답답한 게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보통 한 6개월치 매물치가 있어야지 수급이 안정된 레이스라고 보는데 지금은 매물이 한 달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런 매물 부족한 거를 어떤 식으로 메꿔야 되는지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이제 지금 이자율을 높인다든지 뭐 테이퍼링 뭐 이런 그런 전문 용어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양적으로 막 풀어줬던 돈들을 지금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자를 높이고 그리고 만약에 주택 관련 채권들을 사들이는 걸 더 이상 안 사들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게 그 시장 경제 원리로 봤을 때 탁 풀어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밸런스를 맞추게 해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을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섣부르게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도 그 부동산 그 가격을 막아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겨서 그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시장 경제 원리대로 풀어놓을 것이냐, 정부가 개입을 할 것이냐. 근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족한 건 공급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빌더들한테 혜택을 줘서 빨리 6개월 정도의 인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은 빌더들한테 집을 더 빨리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원자재를 수급하는 나라의 국가 관계에서 어떤 정치적인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니니까 정치적인 건 모르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들에서 관세를 낮춰준다든지 뭔가 집을 빨리 지을 수 있고 빨리 뚝딱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더라도 낫지 않을까. 공급량만 늘어나면 아무리 나라에서 이자를 올리고 그래도
지금 밀레니얼 시대들이 보통 가장 큰 구매력을 가진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전문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인터넷 세대,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굉장히 편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매력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자를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약간 주춤할지는 모르지만 집을 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또 그게 2007년도에 서프라임 터지면서 나라가 정말 망할 것 것처럼 모든 그 빌더들이 손을 놓고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부터 한 2011년도까지 그 집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스탑 상태였어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과 집이 머리 숫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데 잠깐 스탑했었던 거기에다가 코로나 터져갖고 집의 필요성은 더 넓어졌죠. 거기다가 밀레니어들 바잉 파워는 세졌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 큰 문제들을 어떻게 이자율 조금 올리고 뭐 테이퍼링을 하든 양적 완화를 이렇게 규제를 하든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근데 저는 이렇게 딱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없잖아요. 거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네,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말 못 네, 들었어요. 네. 정부에서 이제 돈도 너무 많이 주니까 네. 그만두면 또 그만두는 대로 돈 주고 그러니까. 아니 어떤 분들이 나라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잠깐 돈을 에이드 받은 걸로 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잠깐의 돈이 생긴 거지 매달 페이먼을 할 만한 스테디한 인컴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집을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 능력이 이제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잠깐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에이드 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을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자동차랑 조금 비슷한 케이스가 네. 몇 달 전만 해도 돈을 많이 받았어요. 정부에서 네, 그죠? 네. 각 개인별로. 네. 그래서 차를 많이 샀어요. 네. 좋은 차들을. 네. 근데 지금은 그 차를 다 팔고 있대요. 지금 또 차가 없으니까 네. 지금 팔면 또 적긴 거야. 네. 집값도 네. 더 이상 안 오르면은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집값이 그죠? 더 이상 안 오르면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한 2, 3년은 계속 올라갈 것 올라갈 같아요. 거예요. 거기다 조지아는 더 심해요. 이렇게 날씨 좋고 인컴 좋고 살기 좋고 자연재해 적고 이런 조지아로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인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지아가 상대적으로 그 평가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지아는 최소 3년 계속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기 아틀란타에 집을 살 수 있다면 네. 어떠세요? 살 수 있죠. 충분히 살 수 있으신데 한국에서 바로 오신 분들의 특성상 굉장히 의심이 많으세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로 어떤 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제가 작년만 해도 줌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화상 그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6채, 10채 사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 점검을 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스타디하는 시간이 상당히 기시고 굳이 여기를 안 와도 인터넷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설치를 하는 동안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too late 제가 보기에는. 저 지금은 좀 너무나 왜냐면 여기 국내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팔 집도 없어요. 미국 내에서도 살 분들이 너무 진짜 바이어가 사실 줄을 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저희에게 이렇게 이제 공급량만 조금만 갖춰주면요 정말 부동산이 화랑일 건데 지금 그 럼버 값이 다이아몬드 값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집 짓는데. 근데 이제 집을 지어야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고 모든 그거에 연관된 그 산업들이 다 부스트가 될 텐데 다이아몬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럼버하고 집을 지어주세요. 네. 그래도 뭐 집 보면서 집 얘기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때까지 쭉 봐오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물어보니까 좋네요. 근데 결론은 집 지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네, 집이 필요합니다. 네, 6개월 정도치 매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 달치밖에 없대요. 어느 정도까지 그 수급이 불균형 됐는지를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시고
또 저한테 그 조자 상황이라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네. 또 우리 이상무님한테도 연락을 주셔도 되는데 같이 연구하고 같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도 항상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들더라도 좋은 날이 오겠지요. 네, 오죠.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